안녕하세요. Hey, what's up? Janice here.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가져왔냐면요. 미국 석사 대학교 리스트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학교 선정을 할 때 중요하게 봤던 게 경제적인 거였어요. 네임밸류가 되게 높은 학교들은 아예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싼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석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탑 학교 1등부터 10등까지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100위권도 상관없고 50위권도 상관없고 네임밸류 상관없고 나만의 일단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한다 하면 살펴봐야 할 학교들이 정말 넘쳐나요. 미국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석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찾지 않는 이상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제 석사 과정이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막 모든 학교들에서 우후죽순으로 자기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거는 막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에서도 일단 돈이 되니까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막 만들어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임밸류가 되게 좋은 학교인데도 그 데이터 분석 석사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 리스트업을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리스트업을 했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를 선택했을 때 봤던 기준이 뭐냐면 요 세 가지였어요. 경제적인 거랑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이었어요.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비가 어느 정도가 다 나오는지 이렇게 구글링을 해가지고 스테이트마다 이제 리빙 웨이지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라고 하죠. 렌트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쓰는 비용이 이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비 다음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왜 중요시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직업군이 한국에는 지금 아직 많지 않은 직업군이라 졸업을 한 후에 미국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고 돌아가길 원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위치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 그 잡 마켓이 조금 활성화된 스테이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 마켓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는 저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봤죠.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먼저 배웠던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이제 우선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 어느 커리큘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학교 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냐면, 저는 총 4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인터넷 서칭, 지인 추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링크드인 확인, 네 번째는 유학원 상담,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해서 대학교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일단 인터넷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이라던가 그 학교 커리큘럼 뭐 PDF 자료라던가 이런 걸 진짜 다 다운받아서 제가 원하는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1월 달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1월 달부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학교 다 들어가가지고 학비는 얼마고 커리큘럼은 얼마고 이런 거를 좀 미련하지만 해봤어요. 합격 메일을 2군데에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커리큘럼 비교라던가 이게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모든 거의 이제 100 몇 개 되는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가 좋은지, 어떤 학교는 이런 커리큘럼이 없네? 난 이런 커리큘럼을 원하는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걸러야 될 학교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걸 먼저 해놓고 나면 자신만의 이제 학교 선정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용했던 데이터 분석 사이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전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플라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선배들이 간 학교에 어플라이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 학교, 그 과를 다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정보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선배라던가 뭐 친구라든가 그 학교에 먼저 가 있다 그러면 꼭 어떻게든 그 지인을 찾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인 추천을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지인 추천을 딱 한 군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된 블로거님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추천서를 받으러 교수님을 만나뵀는데 그 교수님이 똑같은 학교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렇게 이제 지인의 추천이 겹친 학교여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좀 겹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겹치는 학교들은 좋은 학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이 이제 링크드인 확인인데 저는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려요. 데이터 분석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던 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러 오시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도 이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예로는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공연예술 쪽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뭐 이런 학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댓글을 달아드리냐면 링크드인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링크드인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그 다음에 혹은 기업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예요.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엑셀 파일이 제가 실제로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제 스크랩한 정보들인데요.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가장 뭘 했냐면 이 포지션에 들어가서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넷플릭스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링크드인에 먼저 설치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학부는 어디 나왔으면 석사는 뭘 했으면 박사를 했더라면 박사를 어떤 걸 했으면 근데 이력들이 다 떠요. 여기 이제 에듀케이션 제가 정리해둔 걸 보면 UC 버클리에서 Master of Information and Data Scientist를 했고 조지아 텍에서 MS Computer Science Machine Learning을 이제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력을 따라서 이 조지아텍 이 학교도 리스트업에 올렸어요. 이렇게 링크드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목표하는 회사를 검색을 하면 이 사람들의 겹치는 학교라던가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겹치는 학교들 위주로 어플라이를 진행을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분야가 조금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희귀 분야다. 어떤 학교가 좋은지를 가장 신빙력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정보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의 이력이라던가 뭐 회사 같은 것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이 링크드인 확인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학교들이 추려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유학원을 가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없고 지인이 없다 보면 유학원의 도움을 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유학원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지인으로부터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으로도 이렇게 확인된 모든 사실들을 이제 들고 유학원에 갔어요.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원이 제가 가진 정보보다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지만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저의 어플라이를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저는 유학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고 혼자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학원을 한번 가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플라이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강남에 되게 유명한 어학원에서 1회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글이 떠올라요. 이때를 잘 노리셔야 돼요. 이제 유학원 무료 상담에서 이제 3가지 대학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고 그다음에 저의 GRE 점수, 토플 점수, 학점, 그다음에 경력 등을 적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유학원에서 이 학교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유학원에 가면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는 좀 힘들고요. 이 학교는 뭐 지원해볼 만하네요. 그래도 조금 힘들고요. 왜 힘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 유학원에서 학교를 지원했다가 합격한 합격생이 있으면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스펙은 이 정도였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지인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무료 상담 때 대충 이제 아는 학교라면 이 학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 현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마지막 최종으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좀 한 번 더 확인하는 겸 가서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료잖아요. 사실 참고로 유학원에서는 제가 가져가는 그 세 군데 학교가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원 말이 뭐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호신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룸메 왔네? 7개의 대학을 어플라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군데에서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3군데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한 군데 학교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